안녕하십니까. 스포츠평론가 김주석입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아쉬운 실책이나 복잡한 전술 이야기를 잠시 접어두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라운드 위에서 벌어지는 경기보다 훨씬 더 거대한 싸움, 바로 권력과 돈이 오가는 어두운 협상 케이블 위에서 벌어지는 보이지 않는 승부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요 며칠간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도대체 왜 유럽의 한 축구 경기장 전문 플랫폼 스타디움 DB.com이 갑자기 중국을 월드컵 개최의 완벽한 후보라고 극찬하고 나선 것일까요? 그들의 대표팀이 2002년 이후 6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에 실패하며 그토록 처참하게 탈락한 바로 그 직후의 말입니다. 한쪽에서는 최신식 쌍둥이 경기장과 아시아 최고의 축구 전용구장을 내세우며 중국은 이미 준비가 끝났다고 떠들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인도네시아에게 0대1로 패배하며 모든 희망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 극명한 불협화음, 과연 이것이 그저 타이밍이 기막힌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거대한 탄 위에서 모든 것을 치밀하게 계산한 누군가의 교묘한 한 수였을까요? 자, 바로 이 지점이 우리 의심의 시작점입니다. 모든 논란은 바로 이 기사로부터 출발합니다. 스페인의 축구 스타디움, 전문 플랫폼 스타디움 DB.com이 그려낸 환상적인 미래, 그 휘황찬란한 청사진을 한번 보시죠. 그들은 말합니다.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그리고 청두까지 수많은 대도시들이 이미 국제 기준을 충족하는 최신식 대용량 경기장을 보유하고 있다. 저게 보십시오. 청두의 저 아름다운 쌍둥이 경기장, 그리고 쿤산에 새로 지어진 4만석 규모의 축구 전용 구장까지 그야말로 입이 떠 벌어지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기사는 이렇게 단언합니다. 중국은 이미 FIFA 월드컵을 개최할 준비가 되어 있다. 준비가 되었다고요? 참으로 흥미로운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로 그 시각, 그들이 준비가 다 되었다고 말하는 바로 그 순간에 현실의 그라운드 위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그들의 남자 축구 대표팀은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예선에서 무려 6회 연속 본선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그들의 위대한 꿈은 누구에 의해 산산조각 났습니까? 저 멀리 브라질이나 독일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인도네시아와의 원정 경기에서 0대1이라는 뼈아픈 패배를 당하며 모든 희망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중국 매체 소후닷컴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야말로 꿈이 산산조각 난 겁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한쪽에서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의 화려한 경기장 사진을 과시하며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선수들이 그라운드에 주저앉아 고개를 숙인 채 내곡한 스코어 보드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월드컵을 개최할 준비가 끝났다는 자신감이 넘쳐 흐르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6회 연속 탈락이라는 치욕적인 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믿을 수 없는 격차, 이 선명하다 못해 노골적인 대조, 이것은 우리가 절대로 결코 외면할 수 없는 거대한 모순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모든 이상한 흐름 뒤에서 이득을 보는 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이 어색한 중국 띄워주기 캠페인의 수혜자는 누구란 말입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건 없습니다. 스포츠계의 오랜 격언, 돈의 흐름을 따라가라. 바로 그 돈의 흐름 끝에 있는 이름, FIFA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 최대의 스포츠 조직 FIFA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놓인 14억 인구의 거대한 시장, 바로 중국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그 어떤 글로벌 기업도 감히 무시할 수 없는 경제적 잠재력, 방송 중계권, 기업 스폰서십, 수십억 개의 상품 판매, 그 규모는 가늠조차 힘듭니다. 아니나 다를까 기사 본문은 이 핵심을 정확히 짚어냅니다. 바로 이 한 단어, 천문학적인 수익. 그렇습니다. 천문학적인 수익. 공정한 경쟁, 축구의 전통, 아닙니다. FIFA가 가장 명확하게 알아듣는 언어는 바로 이 수익이라는 단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패턴 뭔가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어디선가 본 듯한 그림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불과 몇 년 전 우리를 그토록 논란에 휩싸이게 했던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을 떠올리게 합니다. 축구의 전통은 거의 없지만 막대한 오일머니를 가진 국가, 개최국 선정 과정에서부터 끊이지 않았던 잡음들, 결국 축구의 순수한 가치와 정신이 막대한 자본과 정치적 영향력 앞에 서서히 자리를 내주는 모습을 우리는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모델이 더 거대한 규모로 중국에서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FIFA의 이런 거대한 야망에 완벽한 파트너가 되어줄 상대는 누구겠습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이 바로 중국입니다. 그들의 축구 팬들이 이미 가장 고통스러운 진실을 스스로 내뱉지 않았습니까? 원본 기사에도 실린 그들의 한탄. 우리가 월드컵 본선에 가는 유일한 방법은 월드컵을 개최하는 것 뿐이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원하는 가장 표면적인 목표입니다. 실력으로는 불가능하니 개최국의 자격으로 자동 출전권을 따내겠다는 계산이죠. 하지만 단순히 월드컵 출전권 하나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계획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더 깊이, 더 본질적인 욕망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축구 경기에 나가기 위한 티켓 한 장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소프트 파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를 향해 자신들의 초강대국 지위를 과시하고 국가적 위상을 드높이려는 거대한 전략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니까?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중국은 올림픽을 통해 자신들의 경제적 성장과 현대적인 국가 이미지를 전 세계에 성공적으로 각인시켰습니다. 화려한 개막식, 최첨단 경기장, 모든 것이 잘 짜인 한 편의 거대한 쇼였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마지막 퍼즐 조각이 바로 월드컵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이벤트를 개최함으로써 자신들의 영향력이 경제와 군사력을 넘어 문화와 스포츠 분야까지 미친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그림을 종합해보면 결론은 하나입니다. 그들에게 축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축구는 그저 훨씬 더 거대한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화려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 거대한 음모의 불편한 진실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참으로 완벽한 계획처럼 들립니다. FIFA의 자본 논리와 중국의 정치적 야망이 만나 펼치는 거대한 시나리오. 하지만 그들의 앞길이 결코 장밋빛인 것만은 아닙니다. 그들의 이 거대한 음모 앞에는 아주 단단한 현실의 벽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바로 FIFA의 핵심 규정 중 하나인 대륙별 순환 개최 원칙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아시아 대륙은 불과 몇 년 전 카타르에서 2022년 월드컵을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대륙별 순환 원칙에 따라 월드컵은 이제 다른 대륙으로 향해야 합니다. 2026년은 북중미 3개국, 2030년은 유럽과 아프리카의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가 개최합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2034년은 어떻습니까? 중국에게 기회가 올까요? 천만에요. 그 자리를 이미 한 발 앞서 노리고 있는 강력한 경쟁자가 있습니다.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또 다른 막강한 오일머니를 앞세운 국가가 사실상 2034년 개최를 확정지은 상황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론상으로 그리고 원본 기사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은 기다려야만 합니다. 아주 오랫동안, 어쩌면 무려 2048년까지 말입니다. 2048년. 지금으로부터 20년도 더 넘게 남은 시간. 이 거대한 계획 앞에 놓인 결코 넘어설 수 없을 것만 같은 거대한 장벽입니다. 2048년이라고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그들이 FIFA와 중국이 25년, 거의 4반세기에 가까운 이 긴 시간을 얌전히 손가락만 빨며 기다릴 거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FIFA입니다. 우리가 앞서 언급했던 그 이익이라는 단어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조직. 그 천문학적인 수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규칙은 물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명분과 원칙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역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줬습니까? 그 명분과 원칙이라는 것이 거대한 이권과 보이지 않는 힘 앞에서는 얼마든지 엿가락처럼 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밀실 거래를 위해서, 영향력과 달콤한 약속으로 사고 파는 은밀한 투표를 위해서,
역사는 언제나 그렇게 흘러왔습니다. 자, 상상해 보십시오. 저울의 한쪽에는 대륙별 순환개최라는 규정집에 몇 줄짜리 문장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14억 인구의 거대한 시장과 세계를 움직이는 초강대국의 막강한 힘이 올려져 있습니다. 과연 이 저울이 수평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과연 그 얇은 규정집에 적힌 몇 줄의 글자가 이 어마어마한 무게를 감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어쩌면 그저 하나의 권고사항으로 슬그머니 격화되어 얼마든지 새롭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게 될까요? 규칙을 깨는 것이 아닙니다. 규칙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하겠죠. 바로 그 지점, 그것이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거대한 시나리오가 정말 현실이 된다면, 만약 언젠가 우리가 중국이 그라운드 위에서 흘린 땀과 실력이 아니라 오직 돈의 힘으로 월드컵을 개최하는 그날을 목격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여기 축구를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우리 모두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져야만 합니다. 월드컵이 축구에 대한 역사와 깊은 문화는 없이 오직 돈만 많은 부자들의 화려한 놀이터로 전락하고 만다면 과연 우리가 그토록 사랑했던 축구의 영혼은 어디에 존재하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과연 개최국이 피땀 흘려 실력으로 자격을 증명해낸 당당한 주인이 아니라 그저 돈으로 초대권을 사들고 들어온 손님에 불과한 그런 월드컵을 정말 보고 싶은 겁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이 축구의 미래, 과연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일까요? 저 노프봇에 앉아있는 몇몇 행정가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아니면 그라운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선수들의 땀방울 하나하나에 함께 울고 웃는 바로 우리 팬들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일까요? 그 해답은 바로 여러분의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침묵이 그들의 암묵적인 동의가 되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모일 때 비로소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정말 돈이 축구의 영혼을 잠식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날카로운 통찰을 기다리겠습니다. 만약 이 영상이 여러분의 생각과 같다면 지금 바로 친구와 가족, 동료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더 많은 사람이 이 현실을 알게 될수록 우리의 목소리는 더 큰 힘을 갖게 됩니다. 저의 분석에 동의하신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깊이 있는 분석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반드시 부탁드립니다. 다 함께 축구의 진정한 가치를 지켜냅시다. 지금까지 스포츠평론가 김준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